1939년 스위스의 한 고요한 방에서 서양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칼 융은 인간 의식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도전하는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고 심리학의 깊이를 탐구하며 융은 동양에서 온 고대의 진리, 즉 부처님의 무와 우워 교리에 직면했습니다. 평생을 연구해온 자아가 사실은 단지 환상일 수도 있다는 사상이었죠. 이는 한 서양 과학자에게 충격적인 발견일 뿐만 아니라 융이 자신의 이론들을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융은 이 아이디어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교를 가장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종교라고 칭했죠. 그렇다면 자아와 정신적 온전함에 기반한 이론을 구축한 심리학자인 융이 왜 자신의 사상과 정반대처럼 보이는 이념에 매료되었을까요? 칼 융은 집단 무의식과 원형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구조를 탐구하는데 삶의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아, 즉 에고-이고가 의식과 정신적 온전함의 중심이며 의식과 무의식적인 측면들이 통합되는 곳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수년간의 끊임없는 연구 끝에 그는 자신의 많은 발견들이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융의 경력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죠. 그의 시대에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된 불교의 고대 경전들은 융에게 의식과 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무아교리는 서양 심리학의 익숙한 개념들에 큰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자아가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온, 즉 신체, 느낌, 지각, 심리적 형성, 의식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할까요? 융은 자아를 온전함의 중심으로 더 깊은 자기 인식을 위한 다리로 보았지만 불교는 자아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부처님에 따르면 자아에 대한 모든 감각은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본질이 없는 무상한 현상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명상과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입증된 진리였습니다. 과학자로서 융은 자신의 심리학 이론과 이 교리 간의 유사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겪는 불안, 우울증, 방향 상실감과 같은 고통이 모두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양 심리학과 불교 철학의 만남은 단순히 문화적 교류를 넘어 인간 본질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충돌이었습니다. 융이 평생을 심리의 깊이를 탐구하며 마음속 모순들을 하나의 통일성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부처님은 모든 집착을 초월하고 모든 현상의 무아적인 본질을 깨닫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두 관점이 서로를 부정하기는커녕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보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융은 바로 이 역설에 직면하는 것이 인간 의식을 이해하는 여정에서 새로운 깊이를 열어준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융의 자아 이론과 부처님의 무아 교리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이 둘은 정말로 대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큰 그림의 다른 조각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중요하게는 이 두 관점의 결합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875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칼 융은 20세기 선구적인 심리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경력은 의학적 배경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영향 아래 빠르게 심리학 분야로 전환되었습니다. 융과 프로이트는 한때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론적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성적인 요소와 인간의 근본적인 갈등과 관련된 무의식에 집중했던 반면 융은 무의식 개념을 개인적인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집단적이고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집단 무의식과 원형 이론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는 그의 심리학에 대한 가장 큰 공헌 중 두 가지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을 모든 사람이 문화나 시대를 막론하고 공유하는 기억과 패턴을 담고 있는 심리의 더 깊은 층으로 정의했습니다. 그가 원형이라고 부르는 이 패턴들은 꿈, 신화, 민담에 나타나며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틀을 반영합니다. 윤기 언급한 유명한 원형들 중 일부는 어머니, 영웅, 사기꾼, 그리고 그림자를 포함합니다. 그의 이론에서 원형은 단순히 문화적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원형들은 동양 철학, 특히 업예, 연기, 왠치, 오온, 우윤과 같은 요소들이 인간의 의식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불교의 개념들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융이 동양 철학과 깊이 접촉하기 전에 그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에서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고통의 역할을 강조한 최초의 인물이었으며, 이는 부처님의 사성제와 매우 유사한 관점입니다. 윤은 젊은 시절부터 쇼펜하우어의 작품을 읽었고, 철학자가 삶을 끝없는 고통의 연속으로 묘사하며 욕망을 포기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는 융의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중국 경전의 저명한 학자이자 번역가인 리하르트 비렐름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비렐름은 융에게 도덕경과 역경과 같은 철학적 텍스트들을 소개했고, 이를 통해 융의 동양 사상에 대한 인식을 넓혔습니다. 융의 자아 이론은 그가 전체 정신이라고 부르는 더 큰 구조의 일부입니다. 그는 자아를 의식의 중심으로 묘사했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자신을 인식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합니다. 하지만 자아 아래에는 잊혀진 기억과 억압된 감정을 담고 있는 개인 무의식이 있으며, 더 깊은 곳에는 모든 인류를 연결하는 공통된 의식층인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융은 정신적 온전함, 즉 자기 실현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습니다. 그가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인간이 그림자, 즉 자아와 대립되는 원형을 포함하여 자신의 방치되거나 거부된 부분들을 직면하고 통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불교가 고통과 망상에 직면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수행자들을 격려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융의 이론과 불교 사이의 유사점 중 하나는 두 사상 체계 모두 의식의 본질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융은 많은 환자들이 꿈과 분석 상태를 통해 불교 철학의 이미지들과 유사한 상징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불교 문화에서 전체성과 조화를 나타내는 신성한 상징인 만다라와 같은 것이죠. 융은 많은 경우 환자들이 불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이러한 보편적인 상징들을 표현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는 집단 무의식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인간의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불교가 연기 왠치를 묘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더 넓은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융은 자신의 경력 전반에 걸쳐 심리학의 깊이를 탐구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과 동양의 지식을 융합함으로써 그 경계를 확장했습니다.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의 이론을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문화 간의 지적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그가 인간 본질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다차원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의식과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견들이 부처님의 무아 철학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원전 5세기경 시타르타 고타마 왕자는 늙음, 병듦, 죽음을 목격한 후 궁궐을 버리고 해탈의 진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년간의 고행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자
그는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중도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깨달음을 얻어 깨어난 자인 부처가 되셨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가장 높은 인식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심오한 철학적 발견, 즉 무아, 우워, 아나타의 진리를 포함했습니다. 무아는 무상, 우창, 아니차, 몰차과 고통, 쿠통, 두카과 함께 모든 현상의 세 가지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오온, 우윤, 즉 색물질, 수감각, 상지각, 행, 심리적 형성, 식,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입니다. 이 요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어떤 요소도 독립적이거나 불변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고정되거나 영원한 자아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영속적인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이는 집착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아교리는 단순히 철학적 논점이 아니라 인간이 이러한 환상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실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아 개념은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인 연기 유엔치, 피라트티아 사무파다의 원리를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연기는 모든 현상이 다른 조건들에 의존하여 발생하며 그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또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복잡한 상호 연관망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한 송이의 꽃은 햇빛, 물, 흙,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인식하는 관찰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도 몸과 마음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되는 일시적인 요소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자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현상들의 흐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아교리는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보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철학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해탈하는 실천적인 접근 방식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자아가 단지 환상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집착, 판단,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자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 대한 깊은 자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종류의 환상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아교리의 영향은 종교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철학, 심리학, 심지어 현대 과학에까지 확장됩니다. 철학에서는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직면하여 존재론과 정체성 개념이 다시 의문시됩니다. 심리학에서는 무아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놓아버리게 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됩니다. 불교의 주요 수행법인 명상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고 인간이 경험에 무상하고 무아적인 본질을 더 잘 인식하게 돕는 능력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칼 융의 자아 이론과 비교할 때 무아는 겉으로는 상반되는 관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 자아를 의식의 중심으로 인간이 온전함을 탐구하는 여정의 시작점으로 보았다면 부처님의 무아는 수행자들이 자아에 대한 모든 개념을 초월하여 궁극적인 자유에 도달하도록 격려합니다. 두 관점 모두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며 개인의 발달을 제한한다고 강조합니다. 윤근 내면의 모순들을 조화시킴으로써 온전함을 보았고 부처님은 모든 현상에 무상하고 고정되지 않은 본질을 인식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둘 다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깊이와 실천적인 방법을 겸비한 무아교리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서양 심리학과 불교 철학이라는 인류의 두 위대한 사상 체계 간의 비교와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칼 융은 심리학 연구 여정에서 불교 철학이 무아, 연기, 고통으로부터의 해탈과 같은 개념으로 인간 의식의 본질을 설명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융의 사유를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수년간 개발했던 이론들의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융의 사상과 불교 철학 사이에 가장 명확한 교차점 중 하나는 부처님의 무아 개념과 융의 무의식 이론 사이의 유사성에 있습니다. 불교는 자아 또는 나가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에 의해 유지되는 환상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와 유사하게 융 또한 자아, 즉 의식적 자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그 아래에는 인류의 공통된 패턴을 담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 더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두 사상체계 모두 자아를 고정된 실체로 오인하는 것이 고통과 심리적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불교는 수행자들이 모든 현상의 무상한 본질을 꿰뚫어보고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하는 반면 융근 환자들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분들, 특히 그림자, 즉 거부되거나 억압된 부분들을 직면하여 심리적 온전함에 도달하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융의 원형 개념과 불교의 다르마 디알마 개념도 여러 면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원형은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보편적인 패턴으로 꿈, 신화, 문화 속에서 상징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불교에서 다르마는 단순히 교리뿐만 아니라 우주의 존재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들을 의미합니다. 원형과 다르마 모두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틀로서 작동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윤기 전체성과 조화를 나타내는 상징인 만다라와 같은 상징이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서양 환자들의 꿈과 경험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불교 사상과의 접촉은 윤기 자신의 이론을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인간 본질과 의식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1920년대에 융은 영어와 독일어로 된 불교 경전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고통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융의 편지와 일기는 그의 사고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아를 의식의 중심으로 보던 것에서 벗어나 그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심리적 발달에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불교가 서양 심리학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깊이에 도달한 것 같다고 썼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이론들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동양 철학과 통합하여 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명확한 증거는 융기 환자들의 꿈과 상징을 분석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적인 요소들을 해독하는 데 집중했지만 불교 철학과의 접촉 후 그는 전 지구적인 패턴, 즉 개인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식층과 연결되는 상징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환자들이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도 만다라나 금강신과 같은 불교 경전의 개념들과 똑같은 이미지와 상징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인간의식이 개인적인 요소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통된 의식,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융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교가 깨달음을 위해 자아를 놓아버리고 초월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융 심리학은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마음의 다양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융은 불교가 자아의 일시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두 사상 체계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 인간 본질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열어준다는 강력한 인정입니다. 융과 불교 사이의 교차점은 이론적인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깊고 실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자기 탐색이 혼자만의 길이거나 특정 사상 체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양한 전통에서 온 요소들을 결합하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장벽을 극복하는 여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 사상 체계가 공존하고 서로를 보완하여 인간이 진정한 해탈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칼 융의 자아와 불교의 무아 개념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은 자아를 의식의 중심으로 정신적 온전함을 이루는 열쇠로 보는 반면 다른 한편은 고정된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것을 고통으로 이끄는 환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을 발견합니다. 둘 다 옳고 게다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칼 융은 자아를 의식의 중심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각이 집중됩니다. 융의 이론에서 자아는 필수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심리의 다른 부분들을, 특히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아가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아니마,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과 같이 거부되거나 억압된 무의식의 부분들을 인식하고 의식에 통합할 때 비로소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각 개인이 자기 실현 상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길고도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반대로 불교는 자아를 중심이 아니라 오온색, 수, 상, 행, 식여의 일시적인 집합체로 봅니다. 무아는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보통 집착하는 자아는 사실 무명과 집착에 의해 유지되는 환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고통의 주된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욕망, 두려움, 좌절감에 얽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자아를 강화하려 하기보다 수행자들이 자아에 대한 모든 개념을 놓아버림으로써 더 이상 집착이나 고통이 없는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는 목표와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윤은 심리적 온전함을 위해 자아를 발달시키고 통합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불교는 궁극적인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자아를 초월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는 한편은 자아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은 그것을 해체하는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두 접근 방식은 모두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융은 자아가 너무 경직되거나 아직 통합되지 않은 무의식의 부분들에 의해 왜곡될 때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교 또한 자아의 일시적인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융과 불교 모두 자아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을 위한 열쇠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융의 이론에서 개성화 과정은 자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마음의 다른 부분들을 인식하고 조화시키는 것을 돕고 이를 통해 통상적인 자아를 뛰어넘는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는 명상과 관찰을 통해 수행자들이 자아가 오온에 의해 유지되는 환상임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도록 돕습니다. 윤은 불교의 관점이 서양 심리학의 한계를 밝혀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인간이 자아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심리학이 아직 접근하지 못한 깊이를 열어준다고 썼습니다.
자아와 무아 사이의 역설은 우리가 둘 다 같은 문제의 다른 측면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윤근 환자들이 거부되거나 억압된 무의식의 부분들을 직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한 자아를 구축하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특히 내면의 혼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자아가 약하거나 해체되면 심각한 심리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교는 자아가 구축된 후에도 그것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초월해야 할 환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서로 배타적인 목표가 아니라 더 큰 여정의 두 단계입니다. 한 사람이 자아를 놓아버리기 전에 그들은 먼저 그것을 이해하고 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관점은 서로를 깊이 보완합니다. 불교는 모든 현상에 무상하고 무아적인 본질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반면 융심리학은 인간 마음의 특정 측면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융은 마음의 모순들을 직면하도록 돕고 불교는 자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둘을 결합하면 자신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에 대한 환상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보완은 이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깊은 실천적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면의 갈등, 불안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집착에 끊임없이 직면합니다. 융심리학은 마음속 숨겨진 부분들을 인식하고 직면하도록 돕는 반면 불교는 자신에 대한 경직된 관념들을 놓아버리고 더 자유롭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두 접근 방식의 결합은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며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강력한 길을 제공합니다. 융심리학과 불교 철학의 결합은 철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두 사상 체계 모두 인간이 내면의 갈등에 직면하고 극복하도록 돕고 동시에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이 두 시스템의 실천적인 방법들이 현실에 적용되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융심리학의 유명한 방법 중 하나는 적극적 상상, Active Imagination입니다. 이는 유도된 상상을 통해 마음의 무의식적인 부분들과 소통하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이 실천에서 참여자는 특정 이미지, 꿈 또는 감정에 집중한 다음 관련 아이디어와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그들이 무의식 속 거부되거나 억압된 부분들인 원형이나 그림자에 접근하고 그것들을 의식에 통합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찾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교 명상은 마음의 본질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기술은 윗바사나 비파사나. 명상으로 수행자는 호흡, 신체 감각 또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판단 없이 관찰함으로써 수행자는 모든 현상에 무상하고 무아적인 본질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경직된 관념들을 놓아버리고 더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의 적극적 상상과 불교 명상 사이의 교차점은 의식과 마음의 깊은 측면들을 직면하는 데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적극적 상상이 이미지와 상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는 반면 명상은 관찰과 놓아버림을 강조합니다. 이 두 방법을 결합하면 마음속 숨겨진 부분들을 탐색하면서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독특한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적극적 상상을 사용하여 이 불안의 근원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두려움, 불안정 또는 과거에 이 감정을 형성한 기억들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명상을 사용하여
이러한 감정과 생각들을 판단 없이 관찰하고 점차 그것들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결합은 그들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융심리학의 중요한 개념인 원형 또한 반복되는 행동 패턴, 꿈, 예술 또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징들을 인식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숲에서 길을 잃는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이것이 현실에서 방향 상실감이나 두려움을 상징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원형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은 근본 원인을 탐색하고 그것에 직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무아실천은 관계와 일상 업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환상과 망상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판단을 줄이고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 자아에서 반응하여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기보다 우리는 불교에 놓아버리는 태도를 적용하여 이 갈등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반드시 관련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일 뿐,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들을 평화롭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현대 치료사들이 융의 방법과 불교 명상을 결합하여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트라우마를 처리하며 자기 인식을 발달시키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 치료사는 환자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상상하도록 적극적 상상을 지도한 다음 명상을 사용하여 그 기억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놓아버리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문제의 근원을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에서 해방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적용들은 융심리학과 불교 명상이 추상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융의 깊은 마음 이해와 불교의 무아 지혜를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일상의 도전들을 현명하고 자비롭게 직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방법 모두 우리 스스로 탐색하고 우리 자신 안에서 답을 찾도록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온전함으로 가는 여정은 마음을 이해하고 그 속박들을 놓아버리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과 불교 철학은 비록 두 개의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왔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진리를 탐색하고 심리적 자유로 가는 길을 찾는다는 중요한 공통점에서 만났습니다. 융은 분석 심리학을 통해 자아와 무의식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내면의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탐구했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무아교리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임을 지적했습니다. 두 길 모두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상태에 이른다는 같은 목적지로 향합니다. 융 심리학과 불교의 교차점은 의식에 대한 질문들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고통에 직면하는 실용적인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융은 인간이 무의식 속 억압된 부분인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것들을 의식에 통합하여 온전함에 도달하도록 격려합니다. 불교는 반대로 자아가 단지 환상임을 인식하고 모든 집착을 놓아버릴 때 고통이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이 두 접근 방식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합니다. 한편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도록 돕고 다른 한편은 자신이 만든 경계들을 초월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융과 불교 모두 심리적 자유가 외부 세상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온다고 강조합니다. 융은 그것을 자기 실현, 즉 개성화 과정과 마음의 무의식적인 부분들과의 조화라고 불렀습니다. 불교는 그것을 깨달음, 즉 모든 현상의 무상하고 무아적인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둘 다 고통은 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잘못된 인식의 결과이며 우리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시각을 바꾸면
고통은 사라진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상 체계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에 있습니다. 융의 적극적 상상을 사용하여 무의식을 탐색하는 것부터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 무아적인 본질을 인식하는 것까지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의 불안, 스트레스, 갈등에 직면하는 데 적합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인간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자아에 대한 이야기들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더 자유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융은 서양 심리학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동양의 종교적 실천과 마찬가지로 자아에서 더 큰 온전함으로 중심을 옮기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부처님은 같은 진리를 더 간결한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을 물거품처럼 환영처럼 보라. 그러면 고통을 초월할 것이다. 이 두 사상 체계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을 심리적 속박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고 자비로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의 끝은 융기나 불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의 지혜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유는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환상들을 놓아버림으로써 자신의 본질 속에서 항상 충분하고 온전했음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이 당신의 탐험 여정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평화의 세상이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탐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신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